안녕하세요. YMK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 질문들 중에 그죠? 예, 누구나 궁금해하실 그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로 지나가는 학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심화 수학 안 해도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심화 수학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심화 수학을 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제학교가 비인가 국제학교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스타일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거긴 심화 수학 안 합니다. 근데 영국식으로 운영하는 혹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갔거나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수학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화 수학 필수나 마찬가지예요. 그 GCSE라고 중학교 과정에서 심화 수학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을 해놓은 학생과 안 한 학생들의 차이가 갭이 나중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스타일 국제학교는 심화 수학 안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수학도 약해요. 그런데, 영국 스타일의 공부, 그죠? 영국 학제. 근데 우리나라는 영국 학제가 거의 없고, 아마 유학을 가야지 되는 케이스. 혹은 GCSE를 하는 학교가 영국 학제를 공부하는 GCSE 계열 학교들. 요게 차이가 좀 날 텐데요. GCSE의 심화 수학은 포더마스라고 그러죠. 이름이 부르는 데마다 달라서 그러는데요. CIE는 이거를 아드마스라고 그래요. 에드마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뭐냐면 GCSE 레벨인데 얘네가 A 레벨에 그러니까 영국 고등학교 학제에 뭐랑 독하냐면 그냥 일반 마스, 그죠? 그래서 퓨어 마스를 미리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공부해 놓으면 고등학교 과정 갔을 때 어때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어느 정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두 과목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성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걸 안 하고 갔을 때는 세 개를 다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GCSE에서 이걸 선택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일반 수학이 있거든요. 그냥 수학이라고 붙여진 일반 수학을 잘하는 애들한테 권하지 이것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것마저 권한다? 잘 없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IGCSE에서 포더마스나 아드마스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국 학생들의 많은 수가 하고 있어요. 수학을 잘하니까. 근데 이 수학을 안 해도 된다는 건 맞긴 맞는데요.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9학년이면 이거 미국 학교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고 영국 학교면 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그죠?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데이터. 지금 요거는 캠브리지 스타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캠브리지 입학한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하고 뭔 공부를 했고 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 데이터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왔고 뭐 오퍼는 어느 정도 하고 최종 합격은 몇 %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문과라고 생각했던 학과 이코노믹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미래 직업을 생각하고서 가니까 그쵸? 이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코노믹 얘가 제일 세고요. 물론 법도 있는데 법은 좀 예외적인 거라 그죠? 이렇게 법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학과가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추럴 사이언스, 그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지금 제가 다 꼽았던 법대 빼놓고는 다 뭐가 중심이냐면 이 마스가 중심이에요. 이게 마스,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학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학과도 있죠. 수학과도 원서 많은 편이네요. 근데 수학과를 가지 않은데, 이코원 같은 경우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예, 법대도 인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학이 인기가 많은데 외국인이 유학은 어느 학과로 많이 갈까요? 예, 뭐 법대도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저런 과도 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과는 그죠? 원서 자체가 많지 않은데 제일 많이 몰리는 게 뭐예요?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자, 이런 과들이에요. 자, 이런 과들은 기본적으로 예,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수학 공부예요. A레벨에서 수학 공부. 예. 그리고 A레벨에서 수학에 자, further math, 그쵸? 심화 수학. A레벨에서 또 further math가 또 따로 있습니다. 9학년짜리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과목은 physics 혹은 이콘으로 찾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콘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문과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런데 이콘은 완전 수학과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콘이 문제가 되는 게 이콘으로 그래서 대학 가려고 봤더니 TMUA라는 입학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 수학시험이에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보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과들이 보는데 이게 이콘이 보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은 완전 수학과예요. 자, 그래서 탑 5에 있는 학교들 거의 다가 이 TMUA 시험을 입학시험으로 잡고 있어요. 수학시험인데. 그러니까 이게 심화 수학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인가요? 그랬는데 안 해도 된다는 학교는 완전 문과, 이과생이 아니죠. 근데 학생들 몰리는 거 보면은 예, 취업이 잘 되고 연봉이 높은 학과들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수학이 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보낼 때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수학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국제학교라고 심화 수학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냥 믿고 보내시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안 하면 따로 공부라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뭘 하고 싶더라도 받쳐주죠. 지금 외국에서 국제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학교든 외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오잖아요. 수학 때문에 못 권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수학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예, 수학을 안 했던 세월이 너무 기니까. 근데 수학이 너무 웃긴 게요. 어렸을 때 안 해놓으면 나이 들어서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어렸을 때 해놓으면 나이 들어서까지 편한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수학으로 유학을 안 간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 문과거든요. 문과는 또 다른, 그죠? 경쟁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많은데, 문과, 이과 없고 별로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취업이나 하고 뭐 학벌 봐서 뭐 이렇게 한다 보면 수학 꼭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학년 입학 중인데 한국에서 한국 수학책 개념이랑 기본 문제만 빼고 수학 영어만 외우면 괜찮을까요? 이거 조금 그러긴 한데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야지 않을 건데 한국 수학책을 배운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국제학교용 수학책을 학년과 상관없이 떼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의 학제로 GCSE를 본다 그러면 GCSE에 걸쳐 있는 게 키스테이지죠. 예. 이게 9학년이 키스테이지부터 시작하거든요. 키스테이지 3 문제 풀면은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쉬워. 자, 요거 문제 풀고 요거 문제 풀고 요거는 파운데이션, 그렇죠? 기본이 있고 하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계속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A레벨 수학까지 요렇게 요 세 개로 이렇게 공부를 막바로 풀면 개념 정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개념 정리 따로 배우고 문제 따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나가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런데 한국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다 그러면 이거 너무 좋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상담했을 때 주변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없는 위치가 있잖아요. 주변 상황에 따라 지방에서 오셨거나 뭐 이런 학원 찾아오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제가 한국 수학이라도 하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수학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조금 가깝게 사시는 분은 그냥 여기 와서 막바로 영어로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유학갈 애한테 한국 수학 공부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그러는데 한국 수학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암기하듯이 풀어요. 반복해서 많이 풀어요. 근데 이러한 영국 수학은, 그렇죠? 혹은 미국 수학도 일부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서 문제 푸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서 캠브리지 많이 가던데 걔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었는지 그 생각조차도 안 하게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놨어요. 불쌍하죠.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푼 거예요. 시간으로 때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친구들이 수학이 좋은 건 사실인데요. 그만큼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고생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할 거거든요. 하는 척만 하고. 이거 괴로운 수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네들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서 생각을 길러서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를 가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학원 많이 다니고 등급만 좀 채워주면 수학 잘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거거든요. 자,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생한테 맞게끔. 예. 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고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만 풀고 뭐 개념 정리만 하고 용어만 조금 외운다? 이거 수학을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문제 막바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세부적인 질문이 좀 있으면 답변은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거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요. 더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와요. 11살, 12살 상담하러 오세요. 그럼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드려요. 자세하게.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잘 만들어 갖고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혹은 그냥 그러다 시간 다 갔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자,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부모님들이 똑똑해지고 현명해져야 그죠? 국제학교를 다니더라도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YNK 글로브의 미키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